엄마 밥 주세요.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한다, 안 한다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가장 솔직한 리뷰 카더씨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량은 폭스바겐사의 대표 SUV 티구안 모델이에요. 무려 2007년에 1세대가 나오고 나서 이번에 18년도부터 2세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거의 뭐 10년 만에 풀체인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 모델 4가지로 나옵니다. 2.0 TDI, 그 다음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그리고 올 스페이스까지. 차이점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리뷰할 차량의 스펙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등록의 20년형 2.0 프레스티지 모델이에요. 주행거리는 21,000km 정도 탔고 1인 신조, 당연히 완전 무사고예요. 이 차량 20년식 2만 킬로 기준으로 대략 3,600, 700 요 사이 왔다 갔다, 시세는 그렇게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LED 라인이 들어와 있고, 당연히 LED 헤드램프, 제가 예전에 LED랑 HID 헤드램프의 장단점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ID랑 LED랑 밝기의 선명도가 조금 다릅니다. LED를 더 많이 선호하고 계시고, 단점 가장 중요하죠. LED는 수명이 길고 HID는 수명이 짧아요. HID 같은 경우는 눈에 먹는 것처럼 백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LED는 없을까? 없습니다. 근데 겨울이나 여름철 램프 안쪽과 바깥쪽의 온도 차이 때문에 안에 습기가 차는 현상이 LED 같은 경우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들이 장단점입니다. 비 오는 날 같은 때 시인성이 HID가 더 좋아요. 겉모습을 보면은 뭐 일단 직선적인 라인들이 뭐 평범하다, 조금은 각진 스타일의 그런 느낌.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터치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칭찬할 만합니다. 캐릭터 라인이 조금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둥근 데서 라인을 넣은 게 아니라 이게 아예 전체적으로 온폭 페인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 선을 보면은 생활 PPF를 해놨기 때문에 차주의 애정이 아주 많이 담겨 있었다. 휠 같은 경우에는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역시도 일반적인 이런 모델들하고 약간 차별화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뒷태도 역시 각진 모습, 각을 살려놓은 모습이 이 차의 모티브인가 봐요. SUV는 좀 투박한 디자인이 좋긴 좋지, 너무 둥글둥글하면은 귀엽장하다 그래야 되나? 티구안 같은 경우에 이번에 좀 포스 넘치게 잘 나온 경우고, 난 설마 이걸로 해갖고 이제 트렁크로 열게 해놨다, 이렇게 좀 디테일 살려놨다 이러고 싶었지만 역시나 그냥 마크라는 거.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습니다. 차량 구매하실 때 시트를 받았다 그러는데 시트를 까지도 않았어요. 새 겁니다. 이런 것까지 소소하게 다 챙겨주셨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당겨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티구안 차량의 엔진룸 모습입니다. 뭐 유압기도 들어가 있고, 냉각수, 워셔액통, 전체적으로 수입차 치고는 굉장히 잘 보이는 편이에요. 원래는 수입차가 꽉꽉 차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보이는 이유, 제가 전에 폴로 차량이나 이런 폭스바겐 차량들 말씀드리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작 기술의 수많은 부분을 폭스바겐에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비 보기 편하게끔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수입차 치고 꽉꽉 들어차 있지는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도 정비하기는 폭스바겐이 굉장히 편하다고 해요. 1열 모습입니다. 2열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는 덥습니다. 지금 뒷좌석에 앉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앞뒤로 움직여요. 리클라인이 되고 뒷좌석 열선까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리려던 부분, 등급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티구안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보여 이거? 짜잔. 엄마 밥 주세요.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안 한다고. 이렇게 아이가 있는 집은 테이블에다 뭐 올려놓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근데 참 폭스바겐이 센스가 없다, 고객 니즈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요런 부분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컵홀더 하나 뚫어 놔줘야지 라고 생각했으나, 요렇게 컵홀더를 또 감춰놓은 모습이에요. 나보다 낫다. 난 여기 뚫을 생각을 했지만 얘네들은 공간 활용을 이런 식으로 해놨다. 아주 칭찬해. 이렇게 돼 있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차량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별도로 여기에 뭐 저기에 장착하는 거를 하시고는 하는데 순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난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창문이나 사이드미러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트렁크 열고 닫고 오토라이트. 이 버튼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켜고 끄고 하는 버튼이에요.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요추지지대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핸들은 이렇게 D컷 핸들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간거리 조절이나 차선 이탈 같은 게 다 됩니다. 음성 명령이나 전화 받고 끄고, 전화 받고 끄고는 요걸로 하면 돼요. 계기판 조작하는 버튼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토라이트는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은 깜빡이라든지 쌍라이트 킬 때 조작하는 레버예요. 와이퍼 조작하는 건데 희한하게 레인 센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해요. 속도 제한도 되고 뭐 여러가지, 영어는 모르겠어요. 이 버튼들은 썬루프 가림막 열고 닫고 하는 버튼이에요. 이건 썬루프 열고 닫고 하는 버튼. 썬루프 같은 경우도 프레임이 생각보다 많이 엣지 방식으로 변해갖고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게다가 썬루프에도 스미스 썬팅이 되어 있어요. 디테일 아주 칭찬해. 프레임 엣지 룸밀러 프레임이 없습니다. 아주 잘 나왔어요. 귀엽습니다. 라디오 버튼, 미디어 버튼, 핸드폰 설정하는 부분. 보이스를 누르면 음성 명령 버튼이에요. 내비 버튼, 앱, 여러가지 카플레이들이 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설정하는 버튼들이에요. 연비 보고 뭐 하는 그런 버튼들입니다. 여기 내 차 설정 버튼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항상 수입차는 내비가 불만이었는데 내비가 잘 나왔어요. 지니 맵이라서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가지 공조기나 열선들 설정하는 버튼이에요. 내기 순환. 이건 너무 많이 설명드려갖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모드 설정하는 건데 에코, 노멀, 스포츠, 커스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작을 할 수가 있고요. 오토 스타트 앤 스탑, 이건 파킹 어시스트라 그래갖고 자동 주차 버튼입니다. 후방 카메라 끄고 켜고 어라운드 뷰가 되어 있어요. 엔진 스타트 앤 스탑 버튼입니다. 전자파킹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도 들어있어요.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각질 스타일로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각지고 각지고. 그래서 이제 둥글스름한 이렇게 귀엽장한 스타일보다는 약간 직관적인 스타일 그렇게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이 저는 SUV 치고는 요게 좀 간격이 작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데도 수납 공간을 숨겨놓은 모습이에요. 처음엔 스피커인 줄 알았는데 암레스트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도 그냥 깊기만 깊을 뿐 작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저는 이렇게 앞뒤로 좀 움직일 수 있는지 알았어요. 근데 앞뒤로 움직이지도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팔걸이 할 때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차를 타면 조금 뒤에다가 팔을 위치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동승자가 이렇게 같이 앉았을 때도 팔을 같이 이렇게 걸쳐 놓으면 좀 불편할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편의성 활용 용도가 생각보다는 좀 적다. 글로브 박스도 제가 열어봤는데 이렇게 CD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안쪽으로 감춰지면서 글로브 박스도 좀 더 작아졌다. 그래서 생각보다 크기는 좀 작은 컴팩트 SUV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타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그리고 티구안을 고민하시는 분들, 옵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프리미엄이랑 프레스티지랑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썬루프, 핸들 열선, 그리고 뒷좌석 열선 정도가 있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분명히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것 때문에 가격 차이 나는 부분도 확실히 많이 있고, 판매량은 월등히 프레스티지 모델이 많이 나가요. 그 다음 올스페이스를 기다리지 못해서 요거를 사셨던 분들 또 올스페이스랑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7인승이죠. 7인승.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산타페와 맥스크루즈의 차이,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계기판 같은 것들이 올스페이스는 3D 클러스터로 바뀝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차이를 뒀고, 올스페이스가 앰비언트 같은 것도 조금 더 신경을 잘 써놨어요. 그리고 올스페이스를 보시던 분들은 아까 제가 뒷좌석에서 리클라인 했던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인승이라도 뒷좌석에 앉는 사람이 아주 큰 성인이 아니라면 웬만한 분들은 불편함 없이 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운전하러 가봐야겠죠. 시운전하면서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행 테스트를 좀 하러 나왔습니다.
일단 승차감은 우리나라 차들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를 않아요. 이 차량은 150마력에 34.7토크입니다 요즘 나오는 2.0 차량치고 낮은 마력이에요. 낮은 마력. 우리나라 차도 대략 이 정도 스펙이면 180마력대를 기록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연비를 챙겨갈 수 있다, 또 이렇게 장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 도로에서 탔을 때 연비는 얼마냐, 제가 이 도로 주행을 며칠 해본 결과로는 13 정도 나옵니다. 13km 정도, 리터당 13km 정도 나오는데 공인 연비로 따졌을 때는 14.6이에요 아무래도 고속주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연비도 올라가겠지만, 통상적으로 고속주행만 주구장창 하시는 분들은 많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 차의 장점은 연비, 그리고 수입차 기준에서는 꽤 괜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차의 급은 투싼이나 스포티지, 이런 중형 SUV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소렌토나 산타페, 조금 더 위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올스페이스 차량하고 비교하는 게 맞는 거는 같습니다. 가격대도 그렇고 신차로 우리나라 차량을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티구안도 꽤 괜찮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고차로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 차량들 금액이 월등히 좋습니다. 당연히 옵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차량들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2.0 기준에서 마력도 우리나라 차들이 더 높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서 아주 큰 단점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느낀 거는 몇 가지 있습니다. 폭스바겐 특유의 DSG 7단 미션이 들어갔다는 점, 최근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7단 미션을 고수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미션의 단점이 뭐냐, 전에 단점 말씀드렸었죠. 플라이 휠입니다. 어느 정도 차량을 사용하다 보면 플라이 휠이 말썽을 일으켜요. 변속이 될 때 깡깡하는 주전자 때리는 소리, 이런 것들이 좀 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차량들도 많아요. 이거는 복불복, 4천만 원대의 차를 사면서 이것들이 복불복이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단 그 부분은 고질병이 맞습니다. 2.0 차량이니까 마력수를 키우든 아니면 최근에 페이스리프트 된 거기 때문에 변속기를 좀 개선품을 넣어주든 이렇게 했으면 훨씬 좋았을 뻔했어요. 다른 외관적인 거보다도 안에 내구성을 좀 키우는 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크루즈나 뭐 이런 것들을 넣은 걸로 봐서는 그래도 첨단 장비에 신경을 좀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고속도로를 들어가기보다는 방지턱 많은 데 있죠, 방지턱 많은 데, 거길 와봤습니다. 벌써부터 한 개. 주행했을 때는 서스가 단단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방지턱 넘을 때 생각보다 소프트합니다. 소프트해요. 소프트.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패들 시프트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고속도로 말고 일반 이렇게 시내 도로를 달릴 때 저단 기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RPM이 너무 올라가요. 한 2500까지 올라가다가 2단 바뀌고, 또 한 2500까지 올라가다가 3단 바뀌고, 안 그래도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아주 정숙하다기보다는 새 차니까 정숙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RPM이 높아져 버리니까 4기통이라서 시끄럽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패들 시프트를 이용해서 변속을 빨리빨리 해주시면은 부드럽게 치고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항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불편하니까. 내가 항상 스포츠 드라이빙만 할 것도 아니고, 또 150마력이면 스포츠 드라이빙 할 그런 마력수도 아니고, 자, 그런 부분들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중형 SUV지만 좀 파워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제 생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런 뭐 조작감이라든지 차선 이탈을 방지해주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은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둥글둥글하지 않아서 오히려 SUV 같은 스타일을 좀 살려놓은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아쉬운 건 어쩔 수 없다. 하나 더, HUD가 있습니다. HUD가 있어요. HUD 있는데 컴바이너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흔히들 알고 계시는 대시보드 쪽에서 바로 유리로 쏘는 게 아니라 유리판이 하나가 더 대져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시야가 더 가려진다? 신경 쓰인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내비 설정했을 때나 이런 길 안내 받을 때는 보긴 좋지만 이런 컴바이너 타입이기 때문에 제가 느꼈을 땐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전 HUD를 항상 꺼놓고 달렸습니다. 저만의 주관적인 평으로 말씀드리자면 아이가 한둘 있는 집은 분명히 탈만하다. 근데 아마 올스페이스를 보시면은 올스페이스 쪽으로 눈이 많이 돌아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폭스바겐의 티구안 2세대 모델을 타봤는데요,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구독,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혹시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알고 싶었는데 왜 이런 건 얘기 안 해줘, 이런 부분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중반이라 난 우리나라 SUV 사야겠다.